2026년 3월에 5번째 주 화요 민심 열차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남기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이 좀 촉박해요. 뭘 하다 보니까. 자, 오늘도 아무튼 할 거는 다 하고 가셔야죠. 네. 이번 주 지난 한 주간의 여론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입니다. 네,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은 긍정 65, 부정 24로 긍정은 2%, 부정은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보수와 진보 비율을 1대1로 가정한 NGI 지수에서는 긍정평가가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3월 한 달간의 평균 긍정평가가 66%, 부정평가는 25%를 기록했는데요.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이 53대 30, 부울경은 60대 29로 영남에서도 긍정평가가 크게 앞섰습니다. 70대 연령층에서도 60대 27을 기록했습니다. 긍정평가 이유는 경제, 민생이 계속해서 1위를 기록하는 가운데 부동산 정책이 3%포인트 상승하면서 외교와 함께 3위를 기록했습니다. 리얼미터는 긍정이 62.2%, 부정 32.2%로 지난주와 거의 변화가 없었고요. 여론조사 꽃은 전화 면접 방식이 긍정 77.7%, ARS 방식은 긍정이 66.3%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제 이 상태면 선거는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중요한 건 정당 지지율 아니겠습니까? 정당 지지율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정당 지지율 역시 전반적으로 민주당의 강세를 유지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4개 조사의 전체 지지율 평균은 민주당 52.5%, 국민의힘 24.8%로 지난주 대비 이 격차가 0.6%포인트 더 벌어졌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6으로 지난주와 같았습니다만 국민의힘은 드디어 지난주에 예상한 대로 20%대가 무너지고 19%를 기록했습니다. 소수점 이하까지 계산한 결과도 19.1%로 확인이 됐습니다. 18%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의 3월 한 달간 정당 지지율 평균은 민주당이 46, 국민의힘이 20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민주당이 크게 앞선 가운데 대구 경북에서만 민주당 26, 국민의힘 33으로 유일하게 국민의힘이 앞섰습니다. 여기서 무당층이 무려 36%에 달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많은 고관여층에서는 53대 24로 민주당이 과반을 넘어섰는데요. 투표율과 관련이 깊은 이 수치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압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화 면접 방식의 여론조사 꽃조사는 민주당 57.2%를 기록하면서 지난주 대비 5.3%포인트 차이를 더 벌렸고요. ARS 조사에서는 리얼미터가 민주당 51.1%를 기록했고 여론조사 꽃은 민주당 55.7%로 지난주 대비 소폭 하락했습니다. 네, 정당 지지율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김부겸 전 총리께서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임미애 의원이 옆에서 막 눈물을 흘리던데 참 그런 거 보면서 뭉클했습니다. 자, 이로써 이제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15곳에서 승리를 기대해보게도 됐습니다. 자, 이 현재 상황에서 6.3 지방선거, 박사님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광주 전남의 지금 통합으로 광역단체장 선거가 17개에서 16개로 줄었습니다. 네. 민주당은 지금 수도권, 충청, 호남 압승은 물론이고 이 동쪽 지역인 강원도에서도 승리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부울경에서도 선전이 기대되는데요. 부산, 울산, 경남 이 세 곳 가운데 부산, 울산은 민주당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고 경남은 박빙 선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 가운데서도 대구 한번 해볼만 하다 이런 정도가 됐고요. 경북도 역대 최고 성적을 기대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지금 당력을 좀 집중을 해서 그동안의 약세 지역이었던 영남에 좀 힘을 모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수도권에서도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열세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그동안 단체장을 배출하지 못했던 그런 지역에서도
이번에는 한번 당선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 선거 토양을 좀 바꿀 수 있도록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민주당이 지방선거 압승을 얘기하면 이 보수 결집으로 막판 역전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주장이 나오면서 소위 부자 몸조심한다고 엄살을 좀 떨어야 한다. 뭐 이런 주장도 있던데, 네, 박사님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동안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부자 몸조심은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당에게 기대를 심어줄 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난 대선에서도 민주당의 우세가 점쳐졌지만 뭐 투표율이 전혀 낮아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의 그 압도적인 우세인 호남 지역 뭐 투표율이 특별히 낮지를 않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민주당 지도부나 후보 자신은 뭐 최대한 겸손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판세를 왜곡해서 엄살을 피우기보다는 정확한 수치를 제시를 해서 당원들이 그에 맞는 어떤 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선거는 저는 기세 싸움이라고 보는데요. 승기를 잡은 쪽에서 더 확실히 밀어붙여야 됩니다. 다만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수치만 놓고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잘 이제 정밀 분석을 해서 정확한 예측은 필요합니다. 흔히 이제 부산에서 막판 보수 결집이 이제 있었다는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뭐 일명 그렇게도 보이는데요. 여기는 이제 부산 지역의 여론조사 특성을 좀 감안하셔야 되고 보통 이제 부산 같은 민주당 약세 지역에서는 여론조사에 비해서 실제 투표장에 찾는 비율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투표율이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저도 막 이게 다 이겼다, 이길 거다 싶어야 기분 좋게 이렇게 투표장 가지 않습니까? 다 졌다 생각하면 아예 투표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나는 것처럼 기세 그리고 이겼다는 확신 이게 투표율을 더 올린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또 좀 다른 얘기 해볼까요? 최근 의원직 상실한 이 양문석 전 의원이 이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자신의 지역구인 안산갑 지역 위원장을 맡아달라 뭐 이런 글을 올려서 이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에도 이 국민적 관심이 참 높아지고 있는데 박사님 이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이제 양문석 의원에게 뭐 그 지역구가 네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자기 임기를 다 못 마친 그런 입장에서 자기 공약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을 좀 잘 맡아서 해결해 줄 사람을 찾는 뭐 그런 심정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김용 부원장이 아직 뭐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이제 김용 부원장의 출마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 부원장 자신도 그렇고 이 정치 검찰에 의한 조작 기소다. 뭐 지금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보석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출마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대변인도 했고 경기도 도의원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볼 때 뭐 출마 자격은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안산갑도 뭐 가능성이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안산갑은 김남국 의원도 준비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해철 의원도 뭐 나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전략 공천을 할 거기 때문에 뭐 교통 정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또 경기도에는 평택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만약에 추미애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후보로 당선이 되면 하남도 보궐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 어떻게 될지 김용 의원은 뭐 훨씬 기회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아쉬운 건요. 이런 많은 지역의 이제 보궐 예상 지역에 후보군들이 지금 거의 눈에 띄질 않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선거를 앞두고 전략공천으로 내놓을 그렇죠. 경우 지역 주민들이 좀 당황할 수도 있고 해서 저는 예상 후보군들이 좀 미리 노출이 돼서 일부라도 국민들의 이제 검증을 받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히 정해진 것이라도 좀 나와야 한다. 뭐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인천 계양을
여기도 아직까지 오리무중입니다. 인천 연수갑과 함께 이 송영길 전 대표와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어떻게 배치될지가 궁금한데요. 지난주 연수갑 여론조사에서는 이 송영길 전 대표의 경쟁력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는 이제 다른 보궐선거에 출마할 후보들과는 좀 차원이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당대표를 했던 위상도 그렇고 앞으로 당내에서의 역할도 그렇고 여러모로 이제 여러 후보 중에 하나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는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송영길 후보를 어디로 보낼 건지를 먼저 정하는 것이 다른 어떤 지역을 결정하는 데 편할 것 같은데 현재 상황까지만 보면요. 물론 송영길 대표는 자신의 고향, 정치적 고향인 계양을 원했습니다만 지난번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보셨듯이 연수갑이 오히려 적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어쩌면 자신의 희망과는 달리 연수갑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연수갑에 이미 박남춘 전 시장이 출마 선언을 했고 거기에서 연수구청장을 2번이나 한 인천시당위원장 고남석 위원장도 사실 언제든지 출마가 가능한 입장이어서 그런 사정을 뻔히 알고 있는 송영길 의원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럽고 곤혹스러운 거죠. 네. 뭐 그런 면에서 저는 빠른 시간 안에 당에서 이 부분을 좀 결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혹여 지금 뭐 다른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송영길 전 대표를 인천이 아닌 다른 지역 출마를 만약에 중앙당에서 고려를 한다면 아마 인천 시민들의 상당한 반발이 저는 있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저는 좀 빠른 시간 안에 결정이 됐으면 합니다. 거기다가 뭐 고남석 위원장이나 박남춘 전 시장, 송영길 전 대표 다 서로 친하고 아는 사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껄쩍지근하겠어요. 네. 자, 아무튼 이 또 다른 얘기 해보면 최근 들어 좀 잠잠해졌습니다만 한동안 이 민주진영에서는 소위 이 ABC 논란, 저는 며칠간 나는 C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이 논쟁에 대해서도 박사님이 또 한 말씀 하시는 게 또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뭐 이미 뭐 거의 정리는 된 상태인데요. 네. 저는 사실 유시민 작가가 먼저 도발을 했다기보다는 일부 세력의 좀 부적절한 어떤 행태를 보고 어쩔 수 없이 참전한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을 했을 때도 네. 당내의 반발이 엄청 심했고요. 또 검찰법 정법 개정 과정에서도 당이 상당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점들을 보면서 유시민 작가가 좀 그 부분에 대한 어찌 보면 일반 당원들이나 시민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을 뭐 파헤쳐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진영 안에서는 논쟁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뭐 대립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걸 해소하는 방안인데 이거는 반드시 민주적이고 질서 있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적이 아니라 경쟁 상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저는 근데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경쟁 이거는 저는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고요. 국민을 향한 건강한 경쟁은 모두를 성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오늘 김남기 박사님과 함께 또 민심 열차 여기까지 달려보겠습니다. 김남기 박사님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자, 김남기 박사님의 저서 이재명 따라잡기 지방선거 전략 매뉴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론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신통할은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150만) 구독자와 함께 걸어온 민족언론 서울의 소리. 우리는 오늘 새로운 얼굴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합니다. 탄압과 내란의 혼란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이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민주시민의 목소리, 국민 주권의 시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서울의 소리는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갑니다.
언론을 넘어 영상과 소리, 현장과 기록이 살아 숨쉬는 새로운 멀티미디어 저널로 다시 태어납니다.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바로잡으며 시민과 함께 만드는 언론. 그 사명과 각오를 마음에 새기며 서울의 소리는 오늘 또 한 번 새롭게 출발합니다. 함께 걸어온 길처럼 앞으로의 길도 시민 여러분과 나란히 가겠습니다. 서울의 소리, 우리가 다시 시작합니다.